안녕하세요. 엄브렐라 리서치 댄입니다. 2022년 4월 4일자, 오늘은 4월 3일이고요. 4월 4일자용 아이디어 데니의 주말 인사이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니의 주말 인사이트는 이제 주간 단위로 전략을 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바텀업으로 물론 좋은 종목들을 발굴하는 아이디어 얘기하는 것도 주로 좋지만 탑다운 쪽으로 뭔가 세상의 변화나 아니면 저희가 체크해봐야 될 사항들, 그 다음에 주식 투자할 때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틀은 지수보다는 개별 종목장, 뭐 요거는 너무 많은 전략가들이 지금 갑자기 종목만 움직이니까 그런 건데, 그럼 종목이 왜 움직이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우량한 기업인 삼성전자, LG전자를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요게 왜 안 움직이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난주와 똑같이 반도체가 눌리는 전략에서의 투자 전략이고, 제가 한 달 전에 에코라는 회사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에코라는 회사가 뭐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나빠질 수는 없어요. 이제 좋아지는 구간이 있는데 당연히 1분기 실적 뭐 그렇게 좋진 않을 겁니다. 근데 이 회사가 임플리케이션을 준 게 있습니다. 이게 그래픽카드 가격이 빠지고 있다, 이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여기서 왜 그러냐 이랬더니 암호화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치과 치료가 계속 진행 중이어가지고 발음이 중간중간 셉니다. 암호화폐 관련된 수요가 줄어들면서 그래픽카드 수요도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를 듣고 무슨 얘기 생각이 났냐면, PC 수요가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12월 달부터 노트북 수요가 줄어들었어요. 물론 가수요가 먼저 땡겨진 게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집에서 재택근무라든지 아니면 이런 태블릿 노트북 수요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근데 이 채굴하는 거는 이 노트북이나 아니면 태블릿으로 못하는 거잖아요. 경우에 PC와 연동이 되는데 PC 수요가 오히려 증가해야 되는 거 아니야 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그래픽카드가 가격이 빠진 이유가 암호화폐에서 수요가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가지 못하면은 PC의 수요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이게 어느 정도 가격이 P가 계속 빠지면 Q가 늘어나는 순간까지는 시간이 한참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디램 가격 이런 거 얘기하실 때 보통은 이제 서버 디램 수요가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좋은 지 3년 넘었어요. 비중 20%에서 지금 50%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PC 수요의 둔화, 결국엔 PC 수요의 둔화로 인한 IT 기업 센티먼트 악화가 지금 주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IT 및 이제 PC 수요 둔화 및 원가 상승에 대한 마진 압박 이중고, 요거는 제가 기사로 좀 보여드릴게요. 외국인들 IT 대형주를 계속 파는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철판이나 이런 건 원재료 가격이 엄청 상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품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Q가 좋아지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P가 오른 것마다 Q가 더 올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철판 가격이 30% 올랐다고 칩시다. 그러면 Q가 30% 이상 올라야 되거든요. 그러면 생각해보면 지금 Q가 30% 늘기에는 좀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뭐 저희가 뭐 노멀한 수요는 뭐 10에서 5에서 10% 성장, 요게 이제 보통 회사가 매출액 가이던스로 10에서 15% 정도 매출액 성장 얘기하면은 성장주라고 저희가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P랑 Q랑 섞여 있는 거거든요. P가 뭐 5% 오르고 Q가 10% 증가하고, 뭐 요게 다 믹스가 되어 있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다양한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이런 원가 부담은 2분기에도 원가 인상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 1분기 때 저희가 흔히 말한 이제 원가의 가장 주축이 되는 커머디티 중에 저희가 유가 맨날 하잖아요. 이 유가가 모든 커머디티 가격을 다 끌어올린 겁니다. 그래서 CRB 인덱스가 최근에 한 분기 동안 이렇게 올랐어요. 거의 한 분기도 아니죠. 3, 4월에
다 올랐는데 전쟁 이슈도 있었지만, 근데 이게 빠지긴 했습니다만 예전 레벨로 못 가고 있습니다. 설령 간다 하더라도 결국엔 여기에서의 평균 가격은 가격이 이제 2분기 때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반영해 줘야 하는 IT 이제 최종 생산제 업체들은 이제 수요 Q를 저희가 측정을 해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1분기 실적이 나와도 주가를 누르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빠졌기 때문에 선반영 트레이딩 10% 30% 빠진 다음에 10% 트레이딩 하는 거는 뭐 당연히 이거는 느낌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뭐 누구의 생각을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선 반영된 다음에 오르는 거는. 이 부분을 이제 좀 있으면 삼성전자, 현대차 실적이 나올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연초부터 조금 계속 관심 있게 봤었던 건자재, 사실 뭐 제가 리모델링 쪽 뭐 하나를 하고 있는데 건자재 가격이 너무 오른 거예요. 원가도 그렇고 그거를 제가 고민하면서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을 좀 더 자세히 봤던 것 같은데 지나고 나니까 그냥 결국 모멘텀이었던 것 같습니다. 건설 건자재를 제가 좀 좋게 봤었는데요. 건설 건자재도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건설사의 기성에 영향이 되는 거예요. 건설사 기성이란 거는 수주를 받고 저희가 착공부터 이제 입주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보통 진행률로 저희가 계산을 할 수 있는데 뭐 공장으로 치면은 이제 가동률을 얘기하는 거죠. 네, 가동률인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요게 이제 영향이 있을 정도로 원자재 수급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 지금 원자재를 가지고 있는 업체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가격이 계속 오를 것 같은데 결국 사재기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갖고 있는 거를 P가 올라갈 때까지 버티는 게 마진이 극대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Q가 일상적이어도 뭔가 쇼티지가 계속 나오는 뉴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저는 연초에 이 P를 올라가는 거를 감안해서 이쪽 건설업체 건자재 구매 담당자들은 당연히 요거를 많이 리스토킹 해놓지 않을까, 재고를 쌓아놓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대부분의 업황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IT 기업들 월별로 굉장히 센서티브 하잖아요.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는데 IT 기업이나 대기업 같은 경우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건설은 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2분기 때도 똑같이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가동률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원래는 2월 3월이 원래 성수기입니다. 성수기인데 봄철 성수기에도 불구하고 건설사는 91.7, 그러니까 100이 돼야 이제 경기 여건이 더 좋아진다라는 건데 대형 건설사는 올라갔는데 중견 기업은 오히려 전월 대비해서 오히려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조금 요 뉴스를 조금 더 먼저 볼게요. 방금 제가 IT 말씀드린 게 요거를 제가 스크랩 해놓은 거고요. 굉장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그 다음에 건설 경기 체감 악화, 건자재 수급 우름부려. 그래서 방금 제가 써놓은 게 이거거든요. 전월 대비 하락했다. 그 다음에 요거의 가장 큰 거는 원자재랑 가격 급등이 원인이다 라는 거죠. 결국엔 IT 기업하고 이게 원가가 올라갔는데 P 가격을 높이지 못하면 결국엔 Q가 늘어나도 PQ가 동시에 올라가는 사이클을 제가 기대한 건데 아쉽게도 Q는 계속 지지부진 될 것 같고, 왜냐하면 가격 협상을 계속 해야 되는 거고요. P는 좀 반영을 제대로 다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2분기 때 이제 본격적으로 할 거니까 그 이베스트에 나온 건설업종처럼 결국엔 상저하고의 실적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지금 2분기에 들어가면서 1분기 때는 결국엔 정착 모멘텀으로 오른 거다. 1분기는 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2분기도 실적 악화, 마진이 스키즈 되는 구간을 지난 다음에 그 다음 Q가 증가하는, 뭐 예를 들어서 건설사 입장에서는 분양가 상향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P를 올릴 수 있는 거니까 원가 부담에서 좀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원재료 가격을 좀 올려줄 수 있겠죠. 그러면은 납품하는 업체들의 실적이 좋아질 거니까 이런 부분이 좀 나와야지 움직일 수 있겠다. 결국에는 여타 그냥 IT랑
똑같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덕수 신임 총리 지명이 돼서 이제 이분이 기후변화랑 리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친환경이라든지 뭐 어차피 지금 유가는 올라와 있는 레벨이기 때문에 뭐 태양광이라든지 그 다음에 많이 쉬었던 이번 정부에서 끝났다라고 저희가 생각했던 수소라든지 지난주에 오른 이유가 있었네요. 지나고 보니까 국내 수소 산업의 성장에 발판을 놓은 장본인이라고 합니다. 수소 관련주는 뭐 저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뭐 상하프론테크부터 해서 여성3단 소식 여러 가지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아마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저희가 안 좋은 거를 봤잖아요. 뭐 LG전자, 삼성전자 이런 것들 안 좋은 걸 봤다면 그럼 지금 뭘 해야 되냐? 눈에 다 보이는 거죠. 사실 3월이 원래 주도주가 나오는 시기인데 3월의 주도주는 결국 엔터였습니다. 네. 지금 지나고 나서 얘기하면 너무 쉽죠. I told you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엔터 연초에도 얘기했었습니다 이러면서. 네, 뭐 누구나 다 그 지나고 나면 할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은 엔터라고 치면 결국엔 중소형 엔터사들도 관심을 좀 받지 않을까. 다만 얘네들은 대형사랑 틀리게, 대형사야 뭐 믿고 그냥 사면 되는데 모멘텀, 결국 중소형 엔터사 모멘텀이 뭐 있어야 되냐. 최근에 보니까 RBW가 이제 바닥에서 세게 올라오고 있는데 좀 가급적이면 좀 쩔어 있고 약간 브랜뉴한 새로운 아이디어. 누가 잘 된다더라. 근데 이런 엔터사도 있었어? RBW 이런 애들이 이제 관심이 모일 수밖에 없는 거죠. 참고로 저는 엔터를 1도 모르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K-팝 좋아합니다. 네, 당연한 거죠. 제조업이 안 되는데 K-팝이라도 돼야죠. 그 다음에 항공주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지난주에 계속 보내드렸던 상호펀드 매매 동향에 제일 많이 나왔던 게 하나손해보험, 그 다음 대한항공 이런 거였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보면 원달러 유가 상승, 그러니까 유가는 항공사한테는 빠질수록 좋은데 유가 상승,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 유가 사와야 되니까 원달러 환율이 오를수록 안 좋고 유가 오를수록 안 좋고, 당연히 화물 운임 지수, 저희가 발틱 운송 지수, 요것도 지금 피크 찍고 지금 잠깐 내려왔습니다. 요만큼.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화물이 빠졌는데, 화물 운임이 빠지는데 지금 화물 운임이 좋아요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겠죠. 당연히 그럼 뭐냐, 지금 화물 운송 가격에도 불구하고 Q 및 비행기 가격, P 가격 본격화. 여기서 말하는 Q는 당연히 여객일 겁니다. 저희가 여행 너무 가고 싶죠, 누구나. 네, 저처럼 매일매일 이렇게 봐야 되는 사람 빼고는 뭐 다 여유 있으신 분들은 여행을 다 미리미리 티켓팅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지금 티켓팅 하면서 결국엔 지난주에도 설명드렸던 이제 미수금이 되면서 영업현금흐름이 도는, 그러면 유증을 할 필요가 없죠. 네, 이렇게 되면 다시 비행기 캐파를 또 놀릴 수가 있고, 오른 유가는 유류갈증료로 감당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결국 지금 주가 오르는 거는 비행기 가격 피 기대감을 내가 인정할 수 있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보면은 크게 이제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가 있는데, 아웃바운드는 말 그대로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해외로 나가는 수요가 얼마나 증가될 것인가. 사실 이 수요 데이터는 이제 로드 팩터 같은 이제 비행기가 꽉 차 있냐, 요걸 가지고서 저희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한국에서 확실하게 지금 다음 정부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2주 안에 마스크 벗을 수 있다, 외부에서. 이럴 수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아마 낄 거라고 봅니다. 네, 깔끔하거든요. 근데도 일단 그러면 그 한국에서의 경기도 없고 마스크도 벗게 되면 외국인들 많이 돌아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아웃바운드보다는 인바운드를 조금 더 선호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아웃바운드는 수요 측정이 좀 어렵고, 인바운드는 지금 거의 중국인들 이런 거 보면 베이스가 너무 낮죠. 낮은 기죠. 네. 그러니까 이제 호텔, 레저, 카지노가 같이 움직이는 거죠. 네. 파라다이스, GKL, 저희 2년 동안 지겹습니다.
네. 근데 이걸 과연 애널리스트 분들이 맞출 수 있을까? 전략에서 얘기해줘야지. 아이디어로. 뭐 사고팔고는 아마 박스권을 계속 여태까지 했었는데 이번에는 박스를 넘지 않. 벌써 한 5번째죠 지금 미드 코로나. 네, 미드 코로나라고 하니까 또 이제 식상합니다. 네, 미드 코로나도 이제 지겹죠. 다른 게 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피부 미용 기기 이런 것들은 뭐 컨트로 계속 나왔던 종목이 이제 클래시스, 그다음에 루트로닉 이런 종목들이에요. 요거는 제가 매일매일 올리는 사모펀드 매매를 통한 투자 동향을 통한 투자 아이디어, 요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새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들은 그동안 덜 올랐던 거, 제이시스 메디칼, 그 다음에 스펙합병 상장 예정인 원텍, 요거는 이제 코넥스에 있습니다. 코넥스에 있고, 그 다음에 대신 밸런스 스펙과 이제 합쳐졌죠. 네, 8호인가요? 요즘에 뭐 정신이 오락가락 합니다. 8호네요. 예. 스펙 8호. 그래서 피부 미용 의료기기 이제 유니버스를 좀 말씀을 드리면 뭐 누구든지 연초에 한번 업데이트는 했겠죠. 1분기 실적 나오고 주가 잘 안 갔습니다. 조금 갔다가 세론 나와서 다시 빠졌다가 좀 다시 가고 있는 건데, 지금 보면 의료기기 업종은 이제 PSR을 봐야 됩니다. 솔직히 PR을 봐서 40배가 비싸고 28배가 싸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사실은 뭐 조금 저희가 중하수, 뭐 이거는 제가 명확하게 1대1로 떠도 제가 이길 수 있습니다. 중하수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멀티플이 25배고 28배고 24배고 이게 싸고 이건 좀 비싸고 이런 의미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15배 이상 되면 매출액 성장률 15% 이상, 영업이익률 15% 이상은 나와야 되는 거고요. 멀티플이 20배가 넘어가면서부터는 그때부터는 자의적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밸류에이션을 이제 세일즈를 많이 씁니다. PSR을 많이 쓰는 게 맞아요. 특히 제가 PSR 많이 쓰는 거는 이제 핀테크. 왜냐면 거래 금액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유통하고는 좀 틀리죠. 예, 그래도 핀테크는 영업이익률 7에서 10% 나옵니다. 유통은 취급고라고 하는 거는 뭐 실제 매출하고 보면 매출 비중도 엄청 작고 말 그대로 중개수수료도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매출액을 저희가 봐야 되는 거는 핀테크. 그 다음에 저는 요즘에 플랫폼, 제가 예전에 이 핀테크를 이제 웨캐시, 저희가 애널리스트 때 웨캐시를 PSR 7배 이상은 못 간다. 요즘은 좀 밸류에이션 올라와서 8, 9배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뭐 플랫폼 기업들도 뭐 상장하면 최소 4배에서 6배는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엠노 같은 경우도 올해 뭐 한 900억대, 죄송합니다. 올해 이제 한 650억 정도 할 것 같은데 영업이익은 100억 정도. 그럼 이렇게 되면 PSR 4배만 줘도 타겟이 2,500억 되는 거예요. 네, 지금 2,000억이거든요. 네, 어찌됐든 피부 미용기기 업종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연초 대비 상승률을 보면 이게 조금 잘못된 것 같긴 하거든요. 이게 엑셀이 밀렸나? 어찌됐든 클래시스가 40% 루트롱이 더 올랐나요? 네, 어찌됐든 이렇게 많이 오른 클래시스 이런 거 빼고 제이시스 메디칼이 연초 대비 18%밖에 못 올랐어요. 키 맞추기는 하겠죠. 네, 물론 뭐 실적 대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영업이익이 300억이니까 시가총액이 뭐 6천억이고 영업이익이 600억이니 670억 700억이니까 시가총액 1.2조고 뭐 이런 계산법이 맞나요? 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PSR 밸류에이션을 좀 보면 클래시스가 11배, 루트로닉 6배, 제이시스 메디칼 올해 매출액 성장이 커져서 3배인데 사실은 작년에 거의 타겟이 6배로 올라다가 실제 실적이 나오니까 3배까지 빠졌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도 더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PSR 6배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성장성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업종들은 미드 코로나 플러스 실적 개선 플러스 멀티플 확장까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제가 쭉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원택 같은 경우도
이제 클래시스 같이 이제 기존에 있던 제품을 따라잡을 거냐, 아니면 제이시스처럼 클래시스가 했던 거랑 다른 쪽으로 해서 수출로 승부를 볼 거냐, 이 스토리에 따라서 멀티플이 좀 달라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자세한 내용은 엄브렐라 리서치 앱에서 데니를 구독하시면은 자세한 내용을 좀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달에 좀 관심 있는 내용들은 확실히 바텀업을 저희가 봐야겠죠. 1분기는 이제 실적 시즌입니다. 네,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 위주인데 아무래도 코스메티컬 뭐 아니면 의료기기 실적이 안정적인 이런 쪽으로 이제 몰릴 가능성이 좀 높고요. 제가 예전에 봤던 것 중에 갑자기 생각나는 게 삼성전자가 빠질 때 의료기기가 반등이 나와요. 왜 그러면 실적 안정성을 더 높기 때문에. 의료기기는 다 10에서 15% 성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료기기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 말고 엑스레이 디텍터나 뭐 이런 것들까지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런 부분이 각광받고 순환매 될 수 있다. 뭐 요거는 한 2, 3주 됐죠. 네, 아이토일주 한번 하겠습니다. 근데 뭐 종목이나 이런 것들은 솔직히 자신 없어요. 제가 실적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저도 1분기 실적을 보고 주도주가 나온다. 일단은 1분기 실적 좋은 거는 제가 이렇게 체크를 했고, 이거는 언택트, 요거는 상장 모멘텀, 요게 좀 선호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원자재에 대한 뷰를 좀 바꾼 거는 3인 CNS 미팅을 한 겁니다. 이거 뭐 콘크리트 파일 하는 애인데, 콘크리트, 콘파라고 할게요. 콘크리트 파일 하는 애인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뭐 이렇게 팬시하지 않아요. 얘네들이 그냥 피 오른 것 플러스 모멘텀으로 한 겁니다. 근데 2분기 때는 P는 여기서 더 이상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퀘스천 마크가 되는 거고, Q가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2분기 실적까지도 영향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요게 이제 저희 엄브렐라 리서치 저희가 네, 소수 매니아만, 네, 뭐 다른 분들 뭐 매수로 다 확장하고 여기저기 뿌려라 이렇게 하는데 고집하겠습니다. 매스가 아닌 소수 매니아로 관련된 내용들, 뭐 제가 데니고요, 제이, 찰스, 피터, 뭐 텔레그램 위주로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보는 이제 주간 요약 부분 이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하나 아이디어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일단 지금 주가를 보면 50%는 회복했어요. 3개월 고점 대비 하락률도 거의 올라왔습니다. 3개월 고점 대비. 이 얘기는 뭐냐, 3개월 고점을 탈환했다는 거죠. 3개월 고점을 탈환했는데 왜 행복하지 않냐, 언해피라고 하나요? 왜 행복하지 않냐, 종목 선정이 잘못된 거죠. 예. 그럼 너는 어쨌냐?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다 어렵죠. 네, 그냥 지수 사가지고 그냥 들고 있으면 되는 거죠. 저희 뭐 바텀업 해가지고 좋은 대형주 산다고, 우량주 산다고 했다가 대형주가 안 된다고 제가 분명히 지난주에 얘기해놓고 저는 대형주를 들고 있는 그런 슬픈 현실. 네, 어찌됐든 지금 회복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지수의 탄력적인 상승보다는 일단 가두리장으로 해놓고 종목 이벤트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반도체와 바이오 상대 강도인데, 이렇게 보면 좀 와닿진 않아요. 이제 반도체가 워낙 좋았다가 반도체 산업이 쌀 아니냐, 쌀 아닌가봐, 이렇게 빠지고 있죠. 산을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낮은 산을 그리고 내려오고 있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상승 시에 바이오보다는 IT가 우위인데, 이제 금리 인상기니까 뭐 이것도 뭐 그렇게 뭐 이렇게 팬시하진 않죠. 바이오는 뭐 추세적이 나오기 좀 힘든 상황이고,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제 빠지면서 이렇게 좀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오도 반도체도 아닌, 둘 다 아닌데 반도체가 더 빠질 가능성이 높다. 반도체 하락 구간 초입 가능성이 높다. 이건 말 그대로 컨트롤 그냥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순매수와 곧버스 순매수. 곧버스 순매수 안 샀죠. 곧버스를 많이 사야,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사야 외국인이 선물로 지수를 끌어올립니다. 그러니까 지수 못 올리겠죠. 개인이 안 샀어요. 네. 그러면 외국인은 사냐 현물을 뭐 아주 많이 파는 것도 아닌데 IT만 주구장창 팔았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여드리면 지금 뭐 몇 주째 IT만 팔았죠. 뭐 삼성전기 이런 거 오를 수 있습니다만 외국인들이 이렇게 팔면 결국에 안 된다고 봅니다. 네. 투시는 오히려 장 올라가면 IT 반등이 셀까봐 못 팔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만 건설은 이제 사기 시작했죠. 네. 아이고 지금 모멘텀이 어느 정도 끝난 상황인데 네. 철강 이런 거 사네요. 네. 그 다음에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을 외국인들이 뭐 그냥 요거 아마 저기 2차전지일 겁니다. 네. 그다음 요것도 뭐 IT 반도체 중에 뭐 괜찮은 애들 저희 정해져 있죠. 주성 엔지니어링, 심텍, 패키지 기판. 개인들이 제약바이오를 샀네요. 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렇게 IT 코스닥은 IT 순매수인데 IT 코스피는 매도하고 있다. 이런 트렌드를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뭐 선물도 볼까요? 선물 뭐 최근에 조금 올랐습니다만 진짜 요만큼 올랐습니다. 요만큼 올랐다가 바로 그냥 내려 꽂았죠. 예. 요 박스 여기서 뭐 크게 움직일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빠지면 빠졌지. 네, 여기서 박스를 뚫고 올라갈 모멘텀은 없다. 네, 그래서 지수는 가두리장. 참 아쉽네요. 참 요런 장이 한번 또 와야 또 대형주 뭐 요런 장이 한번 와줘야 저희가 또 다 같이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말씀드린 거는 이제 개별 종목 코스닥을 선호한다. 이건 뭐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죠. 네. 시크릿 성장주 점검 뭐 별 내용 없어서 가는데 뭐 여기 삼성전자 주주분도 보실 수 있어서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은 전자를 또 개인이 또 샀습니다. 네, 뭐 여기 뭐 3단 IU 3단 고음입니다. IU 3단으로 샀어요. 네, 3단으로 빠지진 않는데 계속 스물스물 흐릅니다. 네. 외국인이 안 사요. 예, 요거 보시면 외국인 한번 빵 샀다가 네, 이것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선물 옵션 만기일날 지수 맞추려고 일부 산 걸 겁니다. 하이닉스 일본 지지났다고 했다가 뻥 샀다가 반도체 지금 사이클 맨날 반도체 사이클 이번엔 짧아졌다. 지나고 나면 이거 아닌가봐 이렇게 얘기 나올 수 있죠. 여기 보면 삼성전자의 지금 비중이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지금 2018년도 이후에 20년 한 19, 20년도 저희가 그러니까 동학 개미들이 들어온 요 구간에서 박스 하단이에요. 지금 박스 하단. 뭐 조금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만 박스 하단이기 때문에 이걸 뚫고 내려가면 이제 그 다음 전저점으로 내려가는 거죠. 지금 전자는 다 안 좋습니다. 파운드리 수율 문제 있죠. 빅메모리 가동률에 영향이 있는 거죠. 뭐 이런 중성 종목들은 테크윙이나 뭐 이런 쪽에 영향이 당연히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핸드셋 핸드셋 GOS 이슈 있죠. 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했지만 이미 욕 먹을 대로 다 먹었습니다. 네, 저도 이번에 삼성을 한번 바꿔볼까 하다가 그냥 애플 샀습니다. 애플 13 샀어요. 14 나오는 판국에 네,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AP 이 바이오닉 A15 죽이더라고요. 예, 업로드 유튜브 업로드 하는데 평소 그 전 모델에 제가 11 샀거든요. 11 네, 전 모델에 시간이 50%밖에 안 걸립니다. 이게 AP의 힘이죠. 어찌됐든 삼성은 핸드셋, 파운드리 다 안되고 PC 수요 둔화에 따른 메모리 가격 하락. 네, 뭐 이걸 가지고 지금 어떻게 좋아진다, 뭐 바닥이다. 물론 외국인들 한번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만 지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오늘 약간 잡설이 길어집니다. 원달러 환율, 네, 뭐 위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환율 대비해서 그래도 대형주가 좀 올랐네요. 환율 때문에. 달러 인덱스 뭐 장기
상승 추세에서 이탈된 거 없고요. 유로화 뭐 조금 나아지고는 있지만 뭐 리오프닝 앤 전쟁이죠. 네, 이 부분 뭐 개선은 되고 있습니다만 최악은 지났습니다만 뭐 드라마틱하진 않다. 네. 그다음에 10년물 국채금리 네, 오히려 피크 찍고 3월말 피크 찍고 좀 빠지네요. 네, 5월까지 아직 시간 남았습니다. 이벤트 3월달에 FOMC 이벤트 지나갔죠? 그 다음에 이제 커머디티 쪽을 좀 보면 가스야 왔다 갔다 러시아 얘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납사 가격이 좀 빠졌네요. 네, 롯데케미칼 뭐 연초 대비 뭐 좀 많이 조정받았는데 이제 추세적으로 유가랑 납사 가격이 빠지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가 많이 빠졌고 뭐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희한하게 요거 LX 인터 1분기 실적이 좋다고 해서 지금 계속 버티는데 유가가 만약에 그때까지 계속 빠지면 1분기 실적 나오고 또 피크아웃 얘기 나올 수 있어요. 네, 피크아웃 얘기 나올 수 있다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철광석 가격이 굉장히 빨리 오르고 있습니다. 철광석 가격 오르면서 요거 관련된 열연, 냉연 사실 이 정도면 뭐 현대제철, 포스코 좀 올라줘야 되는데 신기하게 이쪽엔 손이 안 나가죠. 네, 인플레이션 시대인데.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좀 넣어놨고 철강 가격 상승의 이제 문제는 아까 제가 IT 말씀드렸는데 이제 조선업 같이 후판을 많이 사용하는 애들한테는 왜냐면 이미 그 계약 체결했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 2년 동안 뭐 건조한단 말이죠. 예를 수주를 딱 받으면. 근데 그동안 원가가 올랐어요. 조선이 좋겠습니까? 원가 부담 이거 선주한테 가격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면 선주가 과연 지금 유럽에서 지금 뭐 유럽 지금 전쟁 나서 아작났는데 가격 올려줄까요? 뭐 힘들겠죠. 예, 뭐 지금 뭐 LNG 빅사이클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저는 잘 와닿진 않습니다. 네, 뭐 수주는 나올 수 있지만 그게 저가 수주인지 아닌지는 좀 봐야 된다. 저가 수주를 받은 게 아니고 저가 수주가 되는 거죠. 이제 뭐 100에 예를 들어서 받았는데 원가가 30이었다면 100에 받았는데 원가가 50 되면 이게 마진이 70% GP 마진이 70%에서 50% 줄면 저가 수주죠. 저가 수주가 되는 겁니다. 뭐 그러면 사실 70을 받은 거랑 마찬가지. 60이죠. 아니죠 80.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비중 보면 요거는 이제 제약바이오 큰 시총 뭐 셀트리온 뭐 이런 것들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것들을 보면은 3월 18일 딱 기준으로 빠지고 있네요. 뭐 박스 하단이라서 더 빠지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추세 이탈 나오면은 뭐 이런 애들도 단기엔 좀 힘들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RSI에서는 워닝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통신 장비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다른 것들도 바닥 대비는 많이 올랐다는. 그럼 저희가 이런 퀀트 시그널이 나왔어요. 이걸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이용할까요? 제 포트폴리오에 뭐 예를 들어서 코스닥 관련주나 5G 관련주가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런 오버잇 모델에 나오면 이런 것들을 일부 비중을 차익 실현을 좀 하는 겁니다. 차익 실현을 좀 하고 일단 코스닥 사이클을 좀 볼까요? 코스피는 63, 코스닥을 보면 86까지 왔어요. 3개월 고점 도달한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예, 3개월 고점입니다. 이 정도면 3개월 고점이면 이제 여기서 뭐 지수가 조정이 나오던가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면서 종목장이 나오던가 뭐 이런 내용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4월 1일날 이제 통신 장비가 이제 이렇게 박스 상단 역대적 박스 상단을 터치하면서 이제 워닝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뭐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얘기한다고 해서 5G가 무조건 조정받는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 제가 좀 써놨고 어플에다는 실시간으로 다 올려드렸고 텔레그램 채널 프리미엄 유료 구독자 분들한테도 다 보내드리고 코멘트까지 다 남겨드렸습니다. 네, 갈수록 시간이 길어지네요. 짧게 앞으로 핵심적인 내용들만 위주로 하겠습니다. 전직
애널리스트와 매니저들이 만드는 VVIP를 위한 콘텐츠 엄브렐라 리서치의 컨트롤 시장 읽기 부제는 주말 인사이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